하는 건 내가 할게. 총장은 누가 할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장 박형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혜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모시고 우리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냐면 학생 자치 스쿨이 시리즈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시리즈로 저희 가톨릭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주주의 총장 선출제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잠깐 모셨고요. 그래서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일단 저희가 다섯 개 질문지를 준비했고요. 이 네. 질문지 안에 하나 뽑으신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글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해주시면 되고 다른 분도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누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요? 네. 너무 떨리는데? 나다다단. 나다단. BGM이 깔리겠죠? 네, 저희 깔아드릴게요. 네, 총장 선출 제도에 종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조금해서. 네, 총장 선출 제도 5글자로 하면은 직선, 간선제 이렇게 5글자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직선 간선제는 이제 직선제가 있고 간선제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직선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많은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간선제라고 하면 학교별로 이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런 기구가 하나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뭐 이사회나 다 교육부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하는 형태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직선제를 취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간선제를 취하고 있는 대학도 있잖아요. 물론 완전 임명 방식 여기선 이제 배제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직선제를 취하고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외에는 뭐 성지대학교에서 20%가 넘는 학생들이 이제 투표 반영 비율을 갖게 된 사례도 있었고 뭐 덕성여대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또 새롭게 이제 총장 직선제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간선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서울대도 그렇고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도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간선제에서 또 직선제로 넘어가는 또 학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대학가에서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뽑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네. 총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총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5글자로 말하면은 이것저것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학칙에도 총장이 대부분 그 학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을 관장하게끔 하고 있고 또 학교를 대표하는 직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장 선출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느끼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총장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총장이 이제 학교 처장단 회의를 아예 진행을 하기도 하면서 뭐 기획처장, 뭐 교무처장, 뭐 그리고 학생복지처장 뭐 이런 다양한 학교의 책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총장이 학생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총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총장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학교 범위 이사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사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사회도
더 중요한 다 중요한데 진짜 제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이 가서 해야 하는 역할 뭐 법인에서 그 뭐라 전별금은 아니고 분납금도 아니고 법정 부담. 네, 법정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법인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는 역할을 또 이사회에 가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이사회가 총장을 그냥 단순하게 뽑는다거나 임명하게 되면 총장이 그런 걸 거기 가서 요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총장 선거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고 누가 운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거 5글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5글자 요약을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를 하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을 뽑을 시기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예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공약을 낼 수 있고 그런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총학생회 선거도 뭐 정책 공청회를 이제 후보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총장도 정책 공청회를 이제 뭐 교수 대상으로, 직원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뭐 전반적인 예산이나 관리들을 이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집행은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긴 한데 좀 교무처에서 아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정책 토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 총장 후보자를 붙이게 되는 벽보 그걸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관위가 구성됐을 때 그 위원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는 편인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기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긴 해요. 그래서 교수 몇 명, 뭐 직원 몇 명, 뭐 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직원, 학생의 동참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나오면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투표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는 투표 반응 비율이 직원 0, 교수도 0.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00000 이거예요. 가톨릭 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사장 100. 오, 와우. 저희는 일단은 00000 혹시 5글자로 한번. 잠시만요. 나 이거 생각했는데 이것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 달라? 학교 별로야? 별로야. 보통은 이제 학생들 비율이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이제 10% 내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립대들도 한 10% 내외 정도에 맞아요. 머물러 있더라고요. 학생 투표 비율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 투표가 너무 낮잖아요. 왜냐면 교수보다는 일단 그렇죠. 학생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로 반영했을 때 뭐 교수 한 명에 비해서 뭐 0.000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계산이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혹시 요구한 그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저희도 그 학생들이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20%에서 30% 정도를 1000명 넘는 학생분들이 요구를 해주셔서 그거를 전달을 드리고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협의는 잘 되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총장으로 뽑힌 적이 있는 사람이 또 선거에 나올 수 있나요? 이 질문인데 이것도 이것도 5글자로 하면 학교별로야. 학교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총장 선출 규정을 이제 뭐 협의체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학교별로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학교들은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뭐 한 번 하고 그만두게끔 되는 거고 이게 학교별로 좀 규정이 살짝씩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계속 연임한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장 후보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했어요. 이것도 왜 자꾸 학교 별로예요?
나뉘긴 한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총장 후보자분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오시죠. 외부인사는 거의 본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 자격 요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오! 해화동에 있는 아.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 신부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신부 중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직제가. 그래서 정말 뭐 그 전문직으로 가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 그러면 이제 교육 분야로 키울 신부들을 이 그 교구에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을. 우와. 바티칸 이런 데로. 우와, 신기하다. 가서 배우고 와라. 그럼 이제 또 돌아와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또 이제 대학에서 잠깐 좀 애들 가르치면 어떠냐 그래서 또 가서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좀 되고 이제 교수 짬바가 좀 차면은 거기서 이제 보직을 좀 아끼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흘러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선 자격 요건 일단 신부여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장을 뽑을 때 뭘 보고 뽑나요? 공약이 있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글자 정책과 공약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총장 후보자들이 직선제가 된다고 하거나 뭐 간선제 뭐 다른 여러 학교 사례 케이스들을 보았을 때 그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비전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정책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약을 이렇게 쭉 내서 그게 뭐 온라인상으로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면은 홈페이지에 뭐 게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 이걸 벽보 형태로 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학생들도 접근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총장 직선제 형태는 아니지만 간선제에서 이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랑 이제 정책 평가단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해왔었던 뭐 재수강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에게 다 공약으로 하셔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모든 총장 후보자들이 다 재수강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책과 공약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후보자들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하겠다라고 정책과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자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잘 학생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보고 판별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총장을 뽑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 뽑기였는데 추가 질문 해도 됩니까? 추가 질문 떨린다. 막 들어온 이렇게 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공약에 넣고 해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총장을.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는지. 성신여대에서도 그 총장이 선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월가 뭐 총장이나 처장단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장들이나 학교 부처 차원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이제 총장 선출 이후에도 좀 꾸준히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선출직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 소환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리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와라. 그런 게 어려운 반면에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그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까 뭐 공약을 얼마나 지켰다, 약속한 걸 얼마나 이행을 했다, 뭐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학생사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총장 이 직선제가 달성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화여대 한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그 달성 그 퍼센테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또 나타냈더라고요 표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폐해를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뽑힌 총장한테 이게 뭐 4년간의 임기니까 처음에 했던 공약이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뽑힌 총장에게
근데 이거는 사실 총장 선출제에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소통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1기라고 해야 되나요? 총장 선출제 흐름이 이제 1기를 좀 넘어서 이제 2기를 맞이할 타이밍에 있는데 그래서 2기를 맞이할 때에 그런 도전이나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대학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만큼 요구가 있고 이거를 반영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질문 제비 뽑기는 끝났는데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장 선출제 운동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에서 이제 점차 옮겨가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10년도에 그런 운동에 참여하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주요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주요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힘들고 고된 내보내줘. 근데 약간 감동적인 순간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학교는 그때는 오프라인 투표였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코로나 누가 알고 조용히 있어. 작가대별로 이렇게 부스가 다 설치가 그렇죠.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진짜 길을 줄을 엄청 길게 서서 이 총장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다던가. 근데 아쉬움이 조금 있다면 그때 총학생회 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때도 학생총회 막 이런 걸 하고 살짝 풀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총장 투표할 때 그때 조금 더 학생들을 잘 독려하지 못했다.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저희가 8.5%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 학교 뭐 결선 투표나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총장 후보자 1인이 50%의 못 지지를 나가지. 받아야 이제 후보자로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2차례 정도 투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 키 역할을 한 게 학생의 그 8.5%였거든요. 그런 것들 보았을 때 진짜 그냥 외면하고 어차피 너무 작으니까 반영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한 표가 우리 학교 앞길을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의 4년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꼭 참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걸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당연한 명제처럼 들리잖아요. 너무나 다 우리에게는 그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 직선제의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 그리고 총장 직선제가 바뀌었을 때 그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총장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함께하는 과정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가끔은 아니고 사실 자주 물어보는데 왜 이거를 지금 해야 하느냐 우리 대학에서 그리고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것들도 많지만 사실 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찾다가 그 오바마 다큐를 봤는데 오바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이는 우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처럼 사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는 우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는 우리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는 우리 사람은 우리고 그래서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달라고 요청드리고 싶고 그 변화는 단순히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화여 때도 그랬듯이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변화의 그 물결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대에서는 그 시작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외치고 또 끝내야 돼. 아, 네. 뽑는 건 내가 할게. 총장은 누가 할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